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오늘 행간에선 제가 아까 예고까지 했어요. 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드디어 미국하고 통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어제 이제 밤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취임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일정도 못 잡는다, 통화 일정도 못 잡는다. 그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뭐 미국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다가 날짜 세가면서 목숨을 거냐 하실지 모르지만 네. 사실상은 미국과의 첫 통화, 항상 첫 통화는 미국하고 네. 있는 게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 일본하고 먼저 통화하니까 이거 뭔가 한미동맹에 삐걱거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뭔가 좀 우리를 꺼려하는 거 아니야? 언짢긴 했거든요. 네, 여러 신경이 추측이 쓰이긴 나왔죠. 했거든요. 예. 결국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오늘은 강경화 틸러슨 좀 늦은 통화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보통은 이제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뭐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관례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윤명세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과 먼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항상 뭐 미국이 우선은 아닌데 미국과 우리는 아무래도 맹방,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무래도 먼저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혈맹이라고 하는데 요새 미국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일본은 중요한 뭐 우리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네. 한국은 파트너다 이런 표현 써서 뭐 미국이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더 미국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긴 해요. 하여튼 뭐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빨리 좀 통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건 결국 사실입니다.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강경화 틸러슨 전화 통화. 이 뉴스의 배경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 베테랑 출신이었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그럼요.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네.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예.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예.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예,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예. 인정한 거예요. 그럼 예,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뭐 이른바 꼼수 아니야? 뭐 이런 계속 것처럼 의심했죠. 네,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두 번째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 요즘 보도태도 보면요. 한미 간에 엄청난 긴장,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보도태도를 보이거든요.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같은 거 크게 이슈화된 부분들. 네, 말씀하시는 그것도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트럼프가 뭐 환경 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경로했다, 욕설까지 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마치 뭐 상황이 진노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보도태도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미국의 태도에 맞춰줘야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너무 사대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미 간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사드 문제 말씀드렸죠. 예. 북핵 반대하죠. 원비어 사망 같이 규탄하고 있죠. 만약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건 외교력으로 풀면 되죠.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험대에 섰고 잘 해내리라고 앞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그럼요. 예,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네.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오늘 행간에서는 제가 아까 예고까지 했어요. 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드디어 미국하고 통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어제 이제 밤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취임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일정도 못 잡는다. 통화 일정도 못 잡는다. 그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뭐 미국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다가 날짜 세가면서 목숨을 거냐 하실지 모르지만 네. 사실상은 미국과의 첫 통화, 항상 첫 통화는 미국하고 네. 있는 게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 일본하고 먼저 통화하니까 이거 뭔가 한미동맹에 삐걱거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뭔가 좀 우리를 꺼려하는 거 아니야? 언짢긴 했거든요. 네, 여러 신경이 추측이 쓰이긴 나왔죠. 했거든요. 예. 결국 이루어졌군요. 그래서 오늘은 강경화 틸러슨 좀 늦은 통화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보통은 이제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뭐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관례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윤명세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과 먼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항상 뭐 미국이 우선은 아닌데 미국과 우리는 아무래도 맹방,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또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무래도 먼저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혈맹이라고 하는데 요새 미국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일본은 중요한
뭐 우리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네. 한국은 파트너다 이런 표현 써서 뭐 미국이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더 미국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긴 해요. 하여튼 뭐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빨리 좀 통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건 결국 사실입니다.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강경화 틸러슨 전화 통화. 이 뉴스의 배경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 베테랑 출신이었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위장전임이라든가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예. 인정한 거예요. 그럼 예,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뭐 이른바 꼼수 아니야 뭐 이런 계속 것처럼 의심했죠. 네,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예.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예.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